연결살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살수도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을 볼 거고요. 설치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설비인지를 좀 볼게요. 먼저 살수는 건식이 있고요. 그리고 습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건식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소방차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송수구를 통해 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배관을 타고 헤드에서 물을 방사하여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설비를 연결살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송수구, 배관, 그리고 헤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송수구, 배관, 헤드, 그리고 헤드 제외까지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럼 설치 대상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설치 대상은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암기를 했습니다. 여기 선을 하나 그어서 지상과 지하를 우선은 구분을 하고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글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암기를 했고요. 여기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물을 판, 운수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당하는 용도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뜻으로 1000이라는 숫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지하층,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도 제외입니다. 으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랑 그리고 아파트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 이때는 7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살수 설비의 대상이라는 거. 이때 아파트의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쪽은 두 가지 내용이었죠. 원래 지하층은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지만 학교 지하층 또는 아파트 지하층인 경우에는 700이라는 거, 그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그래서 탱크를 그렸죠. 이렇게 해서 가스, 가스가 지상일 때 30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판매 운수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과 지하층에 해당을 하고요. 이 그림상으로는 가스 시설하고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이제 그냥 표현만 연결 통로라는 표현만 이렇게 한 거고요. 지하층과 판매 운수 물류가 해당하는 연결 통로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수구 쪽이고요. 송수구는 배구 높이 속에 맞춤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배는 배수 밸브, 구는 구경, 높이는 높이, 소는 이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개는 개폐 밸브, 마는 마개, 추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 그리고 표는 표지,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우선은 배수 밸브. 배수 밸브는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이제 다음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배수로 인한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연결 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있죠. 폐쇄형 헤드 그리고 개방형 헤드에서 그 설치 순서를 이렇게 써져 있고요. 폐쇄형은 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방형은 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습식의 경우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체크 밸브 이후에는 체크 밸브 이후에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방형 헤드는 연결 송수관 설비랑 좀 다르죠. 연결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배수 밸브 다음에 체크 밸브 그리고 자동 배수 밸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송수구랑 자동 배수 밸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은 그게 연결 송수관하고 다르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송수구에서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구는 구경이고요. 구경은 65mm 쌍구형 그리고 뒤에 내용이 추가됐죠. 하나의 송수구역이 부착한 살수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당구형 10개 이하인 것은 당구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에서 1 그리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추가가 됐죠.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의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의 거리를 두거나 또는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 1.5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추가가 됐죠. 우선은 여기 설치 대상으로 이 가스 시설이 설치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소화할 때 송수구가 있는 데는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개폐 밸브, 개폐 밸브 설치하지 말 것이죠.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포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의 겸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개,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는 이 두 내용을 우선 한 번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수 적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예, 송수구는 이제 송수구역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밑에부터 볼게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선은 개방형 헤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개방형 헤드에서 하나의 송수구역은 헤드가 10개 이하라는 거 그리고 그 10개 이하마다 송수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어, 하나의 건물마다 송수구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이거 내용 더 추가됐어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어느 곳으로 이제 뿌려지는지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만 다음에 따른 선택 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택 밸브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런다고 뭐 설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보면은 뭐 선택 밸브 그 부분에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할 것이라는 이런 기준이 또 있잖아요. 그냥 선택 밸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장소에 선택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개방 밸브에 따른 선택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 밸브의 작동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예, 이 말은 직접 물 투입하지 않고도 작동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배관이고요. 배관은 설계압, 출입구전, 순환 성능, 분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죠. 우선 설은 설치 장소, 개는 개폐 밸브, 압은 압력별, 설치 배관, 설치할 수 있는 전체 배관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출은 펌프를 기준으로 토출 측 그리고 흡입 측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우선은 펌프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입은 전체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우선은 앞서 출은 구경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입은 그 흡입 측 배관이었는데, 여기서는 습식인 경우에 흡입 측 부분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구는 구분, 배관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은 전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순항 성능은 여기는 이제 가압 송수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분기는 성능 인증 제품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은 이제 설치 장소인데, 내용이 동결 방지 조치 그리고 이제 보온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습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살수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잖아요. 근데 건식에는 뭐 보온제나 뭐 동결 방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습식 연결 살수 설비의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걔는 이제 개폐 밸브. 여기도 이제 옥내랑 이게 옥내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수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개폐 표시형 밸브로 설치할 것. 우선은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왜 이런 기준이 있고, 또한 뭐 펌프도 설치되지 않은데 왜 흡입 측 배관이 있고, 조금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우선은 이 설비는 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앞서 옥내 소화전 편에서 있는 기준을 그냥 그대로 따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은 압력별 이제 배관하고 합성 수지 배관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의 이음을 용접할 경우는 알곤 용접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1.2메가파스칼 미만하고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배구 수덕 앞배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리고 합성 수지 배관은 세 가지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예, 천장, 지하, 그리고 덕트 또는 피트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토출적 배관이죠. 토출축하고 흡입축 배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토출축 배관은 구경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구경에 관한 내용이 표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여섯 개에서 10개인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구경들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흡입측 배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사슬 주 배관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와 접속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어디 접속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경우 접속 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하나고요. 그리고 수도 배관. 연결 살수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 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설치된 수조, 네,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헤드를 사용했을 때는 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때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이제 주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수도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옥상에 설치된 수조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입 구적 구는 구분,
예, 구분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산업 표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적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기배관은 성능 인증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